갓톤을 들고 하늘 높이 치켜든 모습. 포즈 자체도 이렇게 좀 박력 있게 나오는 편이라 가지고 좀 만지고 노는 게 좀 재밌는데요. 오늘 리뷰는 플레임토이즈의 풍로의 모형 메가조드. 플레임토이즈가 피규어만 만드는 게 아니라 프라모델, 이 풍로의 모형이라고 하는 프라모델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가조드가 출시됐길래 한번 리뷰해보려고 가져가 봤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 리뷰 매니아하우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뷰 전에 이벤트 안내가 하나 있습니다. 매니아하우스 콜라보 기념으로 건너블릭에서 구매자 추첨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응모 기간은 제가 요게 구매자 이벤트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생방송으로 조립을 할 때부터 벌써 구매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2월 13일 수요일 제가 생방송한 날 기준으로 해서 28일 목요일까지 총 20명 추첨을 할 거고요. 그 추첨을 통해서 이제 당첨되신 분에게는 다용도 개표식 청소 브러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한테는 제품이 발송될 때 함께 발송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3년 12월에 출시를 했고요. 가격은 국내 가격 기준으로 153,000원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라모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박스 두께가 좀 있는 편이고요, 일단. 그리고 패키지 자체는 약간 주변에 번개가 치고 있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밀봉으로 돼 있어요, 비닐 자체가. 박스를 바로 열어볼 수 없는 형태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비닐을 벗겨보면은 박스. 패키지가 무광이다. 비닐 때문에 광택이 있었던 거군요. 뒤에 보면은 분리 합체가 다 가능하고요. 프라모델이니까 런너들이 들어있겠죠. 바로 오픈. 오픈은 이렇게구나. 이야. 매뉴얼도 비닐 포장, 스티커 검은색을 일부 쓰는구나. 은색이랑 스티커 일부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거의 런너 째로 메탈릭 실버로 도색되어 있네. 요건 생각 못했는데. 안쪽에 하얀 색깔도 부분 도색되어 있고. 요런 거는 또 괜찮다. 우와, 은색은 다 도색이네. 뭐냐? 우와. 오, 은색 파츠는 다 도색되어 있고. 우와, 잠깐만. 맘모스 귀 다 도색. 우와, 이거 도색 파츠가 되게 많구나. 깔끔하네. 일부 도색, 이게 문제가 아닌데 굉장히 그래도 조립만 해도 이게 스티커가 막 컬러링 재현 이런 거보다도 오히려 그냥 검은색 채우기가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고 보니까 비닐 포장도요. 이거 저거네. 이렇게 손으로 그냥 바로 열 수 있는 그 포장으로 돼 있네요. 요거 괜찮다. 포장 나쁘지 않아. 요런 비닐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편하게 뜯을 수 있어가지고. 와, 갓톤. 이야. 그냥 조립만 해도 이 완성품 피규어 필 나겠는데? 조립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각각의 수호수 형태로 완성이 되는 형태고요. 이 상태에서 매뉴얼 상에서는 합체를 하세요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구성은 이제 기본 구성이고요. 여기에 이제 스티커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잠깐 이야기했듯이 검은 색깔 색 채우기용 스티커가 대부분이더라고요. 트리케라톱스 부분이 가장 스티커가 많은데, 요 아래에 있는 은색은 굳이 안 붙여도 크게 문제는 없다. 그냥 스티커 전체적으로 검은색만 붙여도 전혀 어색할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잘 보면은 스티커에 이렇게 점선이 있어가지고 각 수호수별로 이렇게 좀 스티커를 분리를 시켜줄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매뉴얼 보면은 조립할 때 해당 수호수 맨 앞부분 가면은 어떤 런너가 쓰이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심지어 그 수호수별로, 메카별로 아예 런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막 런너 하나에 여러 가지 메카의 부품이 들어갔다 그런 거 없이 각각의 그냥 수호수별, 메카별 런너가 있어요. 이 부분은 박스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각각의 수호수별 또는 무장해서 이렇게 런너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파츠는 런너 색깔이 다른데 아예 파츠 하나만 통으로 도색을 해놓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주 맘모스인데 검은 색깔 런너 사이에 노란 색깔 파츠가 있잖아요. 이것만 노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어요. 검은색 파츠가.
또는 푸테라의 파란색 포인트를 위해서 은색깔 런너 위에다가 도색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부품의 파트를 다 런너별로 나누어 놨다라는 게 특징이었어요. 또 재밌었던 게 있다면은 조립하는 과정에서 주요 관절 있죠. 힘을 많이 받는 관절들에는 아예 철심을 박아놨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들어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어깨라던가 고관절이라던가 등등등 관절들에다가 아예 철심을 보강 파츠로서 그냥 아예 쇠 봉을 넣어 놓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플레임 토이즈에서 프라모델을 많이 안 만들어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매뉴얼이 좀 부실합니다. 예를 들면은 I1번의 5번 파츠, 얘가 조립상 화살표가 지금 요 밑으로 가 있잖아요. 이 아래쪽 구멍. 근데 이 아래쪽 구멍은 이 파란 색깔 파츠가 오는 곳이에요. 원래는 요 흉부 아래쪽입니다. 여기 위에예요. 그러니까 화살표의 방향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 좀 잘못되어 있는 포인트들이 군데군데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 파츠는 아예 매뉴얼과 실제 파츠의 형태가 다릅니다. 갓혼의 손잡이죠. 이 검은 색깔 파츠가 매뉴얼상에서는 이 위에 동그란 링이 달려서 이 앞뒤로 결합을 해서 고정을 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파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런너 사진처럼 위에 링 같은 건 없습니다. 아예 결합이 됐을 때 손잡이가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뉴얼상에 좀 이제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들 알게 모르게 있으니까 잘 봐가면서 조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완성된 구성들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메가조드의 등에 들어가는 캐논입니다. 굉장히 부피가 크고 구멍이 큽니다. 이게 새끼손가락 끝부분은 들어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그런 캐논인데 이것도 이제 은색으로 다 도색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파츠예요. 형태 자체는 각진 형태로 해가지고 아주 두툼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뒤쪽이나 아래쪽으로 이제 합체용 조인트들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필살무장인 공룡검 갓혼, 이 부분도 날 자체는 은색으로 메탈릭 실버 도색이 아주 멋있게 되어 있고요. 장식 부분에다가 금색 도색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더구나 도색 면적이 꽤나 넓은 편인데 어디 뭐 미스가 나 있거나 그런 데 없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뭐 뭉친 데도 없고요. 멋있습니다. 거기다가 손잡이 같은 경우는 손잡이 자체적으로도 디테일들이 좀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이렇게 보면은 손바닥에 끼울 수 있는 조인트, 이제 고정 핀이죠.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뉴얼 잠깐 설명했듯이 이렇게 손잡이는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덕분에 포즈를 잡았을 때 이 검의 방향 같은 거를 좀 지정해 주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스탠드에 끼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조인트인데 기본적으로는 3mm의 하드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추가적으로 파츠를 통해서 면적을 넓혀주는 규격을 바꿔주는 어댑터더라고요. 참고로 3mm에서 5mm로 바뀝니다. 자, 그럼 각각의 수호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수호수 티라노사우루스. 와, 진짜 개인적으로는 진짜 조형 정말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티라노 상태가 너무 이쁘게 나왔다라는 느낌인데 딱 한 가지 실루엣에서 너무 아쉬운 게 있다면은 짠, 합체 조인트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형태예요. 여기가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자, 그거 말고는 정말 옆모습 딱 봤을 때 되게 이쁘게 잘 나왔잖아요. 꼬리 라인도 이쁘고 뭐 디테일도 적당하고요. 자, 아무튼 살펴보면은 앞에서 보이는 이 은색들은 역시나 전부 다 이미 도색이 다 되어 있는 형태고요. 정수리 부분에 은색, 검은색 뭐 이런 것도 다 도색이기도 하고요. 그나마 스티커 들어가는 부분이 꼬리의 검은색. 꼬리의 검은색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색 채우기용으로 스티커가 쓰이는 형태더라고요. 머리를 잘 보면은 눈은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요. 기본 디테일들은 꽤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먹선만 슬쩍 넣어줘도 자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그런 형태를 보여줍니다. 아까 얘기했듯 정수리의 은색과 검은 색깔 라인은 도색 처리되어 있기도 하고, 입에 이빨도 전부 다 조형으로 들어가 있고 다 도색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입을 이렇게 벌려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벌렸을 때는 입 안에 있는 캐논 디테일이 살짝이지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몸통으로 가면은 이 은색깔 파츠도 역시나 도색 파츠 큼지막하게 사용하는 부분인데 뭐 도색 미스라든가 그런 건 없네요. 깔끔하고요. 정중앙에 있는 이 빨간 색깔 포인트, 이 아랫부분까지는 도색 파츠, 양옆에 있는 게 여기가 파츠 분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게 이 팔입니다. 팔 조형 자체가 되게 이쁘더라고요.
요 손톱 자체는 위아래가 다 가동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의외로 이 관절 부분에도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다던가 안쪽에도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다던가 팔꿈치 자체는 이 부분 의외로 이중 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팔을 모을 때 사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어깨 부분도 보면은 볼관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형태라든가 각도 잡는 게 굉장히 좀 편하고요. 거기다가 잘 보면 어깨 부분을 이렇게 잡아 뺄 수 있어요. 잡아 빼가지고 어깨를 바깥쪽으로 좀 이렇게 빼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팔을 벌리는 액션 취할 땐 좀 관절이 드러나 있는 것도 꽤나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어깨의 빨간색 부품에도 디테일이 꽤나 있습니다. 뒤쪽에도 막 패널 라인들 꽤 있고 옆에서 봤을 때도 의외로 패널 라인이 좀 있기도 하고 여기는 합체 조인트들이고요. 등 부분에도 디테일 자체는 충실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패널 라인들 이런 부분들 은근은근 들어가 있고요. 복부로 갔을 때 초록 색깔 파츠 여기는 파츠 분할로 되어 있기도 하고 이제 골반 쪽에 은색깔도 역시나 이제 분할되어 있는 파츠기도 하고 그리고 잘 보면 이제 합체했을 때 고관절될 부분이죠. 여기도 빨간색 파츠에 여기도 패널 라인이 알게 모르게 있고 은색깔 도색 처리되어 있기도 하고 앞뒤가 디테일이 다릅니다. 전혀 실루엣 자체가 다르죠. 앞쪽이 경사가 더 깊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허벅지 자체적으로도 디테일이 의외로 있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도 패널 라인들 꽤 있기도 하고 각도 되게 많이 줬어요. 각진 모습도 보기 좋고 은색깔 사이에 정중앙에 회색깔 도색 파츠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 밑에 있는 노란 색깔 포인트는 여긴 스티커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릎 아래쪽으로는 잘 보면은 무릎 안쪽에 건메탈 도색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다리 아래쪽에 빨간색 파츠에 도색이 되어 있는 건데 의외였던 거는 런너 상태에서 도색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게이트가 있어가지고 아예 도색 전에 게이트 제거를 하고 도색을 해서 주더라고요. 런너를. 그래서 뭐지 싶었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으로는 도색 파츠에 여기 게이트 있네 하면은 이게 게이트 자국이 남아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무릎 아래쪽으로도 이제 종아리 이런 각진 형태라든가 요거 다 잘 되어 있기도 하고 발 부분도 은색깔로 다 도색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볼관절로 회전이 가능하고요. 축관절로 안쪽에서 이렇게 발목을 뻗거나 굽히거나 또 가능하고요. 물론 뭐 무릎도 이렇게 조금 힘이 들어가는데 단단해요 관절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쫙 펴거나 완전히 접거나가 가능하죠. 참고로 이 상태에서도 허리 회전이 가능합니다. 허리 회전, 뭐 고관절도 보면은 뒤로 들었다 앞으로 들었다 편하게 좀 움직여줄 수도 있고요. 안쪽에 축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내려갈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다리 옆으로 쫙 뻗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건 대수신 때도 합체했을 때도 사용하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꼬리는 마디별로 가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앞으로 말았다가 뒤로 말았다가 이런 식으로 가동시켜 주는 게 가능하죠. 다음은 수호수 주맘모스. 합체했을 때 방패와 그리고 팔이 되는 그런 수호수기도 한데 잘 보면은 모든 빨간색과 노란색은 다 도색입니다. 전부요. 은색도 마찬가지. 은색도 다 도색이고요. 진짜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란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도색도 되게 깔끔해요. 고가의 메카닉 피규어를 만드는 업체라 그런가 아예 프라모델에다가 피규어처럼 도색을 해놨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머리 부분을 보면 일단 눈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이마에 M자 무늬 역시나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중앙에 이 빨간 색깔 라인이랑 노란 색깔 파츠가 있잖아요. 이 노란 색깔 파츠가 도색된 파츠고 안쪽에 이 빨간 색깔 라인 도색된 파츠를 추가로 조립하는. 그러니까 여기도 뭐 부분 도색을 제가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조립만 딱 한 상태예요. 물론 머리 정중앙의 은색도 역시나 도색 파츠로 들어가고요. 귀 부분 다 도색. 와, 진짜 조립만 해도 딱 이 모습이 나오니까 놀랍습니다. 거기다가 이 뿔 부분이라든가 코 부분이라든가 코는 전부 다 마디별로 가동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가장 안쪽 마디, 중간 마디, 끝 마디 해가지고 총 3개의 관절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안쪽으로 완전히 말아준다거나 앞으로 편다거나 뿔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회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부분에도 여기도 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투박한 디자인인 것 같으면서도 좀 패널 라인 같은 걸 많이 넣어놨죠. 뒷다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앞다리 같은 경우는 아예 발바닥에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면 이제 합체했을 때 어깨가 되는 부분 역시나 검은색 이외엔 다 도색 처리가 되어 있고요.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여기 은색깔 C를 사용을 해서 약간 포인트를 하나 주긴 했는데 뭐 없어도 크게 뭐 어색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인데 원래는 여기가 대수신의 손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인데 여기에 커버를 아예 씌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다 경첩이 있어서 접어가지고 어깨 안쪽에다 밀어 넣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초합금몬이었나요? 그쪽에서 보던 기믹인데 이쪽에도 같이 들어가 있네요. 액션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어서 이런 식으로 몸체를 들어 올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포즈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럴 때는 뒤쪽에 이 커버 파츠가 이렇게 막 잘못하면 뒤틀릴 수 있어요. 이거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수호수 트리케라톱스, 파란색의 메카닉이기도 하죠. 일단은 머리부터 좀 보면은 입은 당연히 벌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눈 부분 빨간색은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으로 은색과 하얀색이 부분 도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뿔에 은색 다 도색 처리되어 있고요. 뿔에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머리 정중앙에 있는 이 파란 색깔 무늬가 이게 흰색 위에 올라간 파란 색깔 이 부분 도색 파츠예요. 이 콧뿔 같은 경우는 여기는 파츠 분할, 이 뒤에 있는 하얀색도 파츠 분할. 의외로 여기는 파츠 분할이 또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옆모습을 보면은 여기가 가장 스티커가 많이 쓰인 부분인데 은색깔 포인트로 해서 이런 컬러들이 막 들어가요. 근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스티커 볼 때 이야기했지만 은색 부분은 굳이 안 붙여도 상관이 없지 않나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나마 이 정중앙에 이 검은색깔 라인은 붙이면 확실히 티가 납니다. 그 외에도 이 발톱도 도색 파츠가 들어간다든가 뒤에 있는 궤도 부분도 보면은 여기는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기믹이 있어요. 합체할 때는 밀어 넣는 거죠.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이 하얀 색깔 무늬들은 도색 파츠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닥면에도 이제 어느 정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던가 윗면은 좀 심심합니다. 대신에 꼬리 부분이 이런 식으로 검은 색깔 포인트로 해서 스티커가 들어가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재밌는 점이라고 하면은 이 꼬리, 이 클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조인트가 각진 조인트를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한 클릭 한 클릭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머리 자체도 볼관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고 이제 합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목을 드는 부분도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이제 목관절로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호수 사벨 타이거, 세이버 투스 타이거라고도 하죠. 여기도 은색 파츠가 만만치 않게 쓰여가지고 좀 놀랐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빨간 색깔들은 다 부분 도색 처리가 되어 있어요. 스티커라고 하면은 검은 색깔 포인트 쓰이는 게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파츠 분할 내지 도색 파츠가 쓰였죠. 일단 머리 부분 보면은 역시나 여기도 눈 자체는 이제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세이버 투스 타이거, 이 사벨 타이거 특유의 이 송곳니 부분도 은색으로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입은 잘 보면 안쪽에 이빨 은색 다 도색이 되어 있고요. 턱 부분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머리 라인도 아주 이쁘게 도색이 되어 있죠.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각진 모습이라는 거? 그리고 몸체 위쪽으로도 이 회색깔 부분은 이제 부분 도색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꼬리 부분 역시나 아까 트리케라톱스처럼 한 클릭 한 클릭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체 옆으로는 이 뒤쪽도 그렇고 앞에도 그렇고 빨간색 포인트는 다 부분 도색 처리가 되어 있어요. 뒤쪽은 이 하얀 색깔 라인까지도 도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보면은 그 특유의 바퀴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긴 한데 따로 파츠 분할이나 이런 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대로 이렇게 중간에 이제 관절이라든가 발목 관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역시나 앞다리도 마찬가지 관절들은 다 제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포즈 잡을 때 활용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몸통 중간 부분 여기는 또 위아래로 꺾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목 자체도 물론 볼관절이 있는 데다가 이런 식으로 하체를 위해서라면 고개를 드는 부분이 있으니 여러 가지 관절을 넣어 놓은 거죠. 다음은 수호수 프테라노돈. 여기도 이제 은색이 아주 강렬하죠. 특히나 나중에 합체했을 때 흉부가 되는 이 뭔가 이빨 같은 이 디테일도 훨씬 더 볼륨감 있어 보이고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거기다가 아까 이야기했듯 여기 중간에 있는 파란색 포인트는 도색 파츠로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프테라의 눈 역시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요.
조립하실 때 이제 분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수호수의 눈이 다 이제 분할이다 보니까 이제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안쪽을 봤을 때는 심플합니다. 추가적인 디테일 같은 건 따로 없고요. 그나마 날개 쪽에도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형태의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죠. 한 가지 살짝 아쉬웠던 게 있다면은 요 캐논, 거대한 캐논, 요거를 이 프테라의 다리처럼 쓸 수 있진 않을까 했는데 따로 끼워지는 건 없더라고요. 딱 맞게 어디 맞물린다 이런 건 없고 매뉴얼에도 표기가 따로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눕혀놓고 위에다가 그냥 세워놓는 거 정도는 가능합니다. 근데 굳이 이거 없이도 혼자 바닥에 이렇게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고요. 자, 그럼 가볼까요? 합체 다이노 미션! 근데 이 구도 진짜 멋있다. 먼저 사벨 타이거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이 송곳니 부분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몸의 앞쪽을 살짝 이렇게 숙여준 다음에 앞다리를 쭉 들어서 이렇게 바닥에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뒷다리로 가서 뒷다리를 완전 이렇게 무릎을 펴고 발을 앞으로 접은 다음에 안으로 쭉 밀어 넣어줍니다. 양다리 다 완료했으면 꼬리를 접어주고 준비 끝! 다음은 트리케라톱스. 궤도 집어넣는 거는 이제 대수신이 될 때, 메가조드가 될 때 하면 되고요. 꼬리만 먼저 접어줍니다. 준비 끝! 프테라노도는 이 머리가 꺼내져 있는 상태에서 먼저 날개만 접어주면은 됩니다. 이렇게 머리 앞으로 빼주고요. 다음은 주맘모스. 머리를 먼저 빼줍니다. 이렇게 한번 뺀 다음에 이 뒤에 이 결합 파츠 자체를 빼줘야 돼요. 어깨에 결합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잘 빼주시고요. 이 조인트 자체는 머리에다가 다시 결합을 해놓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먼저 커버를 벗겨줍니다. 벗긴 다음에 한번 접고 위로 접고 안쪽으로 접고 그 다음 팔꿈치를 펴고 어깨도 올리고 그대로 펼쳐주고 그리고 열려있던 어깨 커버를 이렇게 라인에 맞춰서 덮어주면 되죠. 이때 이렇게 팔을 펴는 부분에 두꺼운 금속 샤프트를 조립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내구성이 좋아 보인다라고 느껴지는 게 특징이기도 해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주고 팔을 앞으로 뻗으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주맘모스도 준비 끝! 다음은 티라노사우루스. 먼저 손 접어서 팔꿈치 완전히 접어가지고 몸통에 완전히 밀착을 시켜 놓습니다. 그 다음에 무릎을 쫙 굽혀가지고 발목을 최대한 낮춰주고 합체 조인트를 이렇게 정면으로 들어주고요. 여기 생각보다 합체 조인트 부분이 빡빡해요. 그래서 합체할 때는 좀 조심히 다루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꼬리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그냥 결합 한번 풀어서 뒤쪽으로 적당히 자연스럽게 나열되어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제 결합만 하면 되는데 이때 미리 좀 선택사항이 하나 있어요. 매뉴얼엔 안 나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맘모스의 머리를 티라노의 가슴에 이렇게 장착을 해줘야 하잖아요. 이게 방법이 두 개 있습니다. 매뉴얼엔 한 개밖에 소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먼저 하면은 빨간 색깔 파츠를 좌우로 이렇게 슬라이드로 분해를 해줍니다. 이렇게 분해를 해준 다음에 여기 구멍이 하나씩 있잖아요.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맘모스의 머리 파츠의 뒤에 조인트를 양옆으로 이렇게 끼워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뭐 깔끔하게 결합되기도 했어요. 근데 요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매뉴얼에 보면은 이 티라노의 정중앙 노란 색깔 파츠를 안쪽으로 밀어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밀어 넣어봤자 어차피 양옆으로 고정할 거라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 왜 그랬지 하니까 심지어 매뉴얼에 이 맘모스의 이 손잡이 있죠. 이거 접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손잡이 접지 말고 편 다음에 손잡이를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이 위에 틈이 하나 있잖아요. 이 틈을 티라노의 목 아래쪽에다가 약간 클립처럼 끼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양옆에 조인트를 사용할 필요 없이 맘모스의 머리가 흉부에 장착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매뉴얼에 표기를 안 해놨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게 파츠 분해할 필요 없이 훨씬 편한데 왜 그랬을까요? 단지 결합력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뭔가 찰칵하고 걸리는 게 없어요. 없이 딱 이렇게 위에 파츠에 이 마찰로만 들어가 있는 거라서 힘을 가하면 쏙 빠지거든요. 이것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걸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파츠 밀어 넣어 놓고요. 무릎에 각각의 메카드를 수호수들을
합체. 그리고 어깨를 결합할 때는 이 안쪽에 4개의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 4개의 조인트와 티라노 어깨에 있던 구멍 4개를 합쳐주면 되고요. 한쪽 먼저 잘 끼워준 다음에 반대쪽으로 가서 이렇게 잘 조여주면 되고요. 이때 맘모스의 머리도 잘 넣어줍니다. 맘모스의 앞다리 사이에 구멍이 하나 나 있는데 여기다가 푸테라 껴주면 되고요. 자, 양팔에다가 캐논 장착! 수전차 다이노 탱커 완성입니다. 짠! 옆에서 보더라도 확실하게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죠? 뒷모습은 약간 티라노가 쪼그려 앉아 있는 거 이렇게 여전하고요. 근데 역시 근본이 있다. 이제 메가조드 좋아요. 대수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볼까요? 발동 대수신. 먼저 팔에서 캐논들 빼놓고요. 가슴에 맘모스 머리도 이제 빼줍시다. 푸테라도 빼놓고 등 뒤에 맘모스의 앞다리 이렇게 위로 접어주면은 캐논이 장착될 구멍이 등장하고요. 꼬리는 그대로 끝에 2마디만 뒤로 접고 그대로 올릴 순 있는데 여기서 하나 포인트. 꼬리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디에 보면은 짠! 등에다가 고정하기 위한 조인트가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꼬리를 들어 올릴 때 이 등에다가 꼬리를 고정시켜주는 게 가능합니다. 튼튼하게 고정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고정을 시켜버리면은 허리 가동이 안 되니까 저는 그냥 올려만 둘게요, 그냥. 그리고 발휘될 친구들의 다리들을 전부 다 들어 올리고 머리도 접어 올리고 트리케라톱스의 궤도들도 다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맘모스의 다리를 돌려서 안쪽에 있던 주먹을 꺼내줍니다. 근데 이때 안쪽에 돌기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팔의 앞뒤를 한번 꾹 눌러주면은 정 위치로 딱 고정돼요. 양쪽 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그리고 이대로 천천히 몸을 들어 올리면서 티라노의 다리는 완전히 접으면서 들어 올려주면 생각보다 큰데요? 화면에 다 안 들어와 버리네. 생각보다 크네요. 그 다음 티라노의 가슴을 열고 안쪽에 이제 장식 부분은 다시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 상태에서 티라노의 머리를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대수신 머리 등장했고요. 가슴 닫고 푸테라가 쭉 날아와서 머리 접어넣고요. 왼쪽 날개부터 착착. 그리고 합체용 조인트가 이렇게 접혀져 있어요. 이거를 꺼내줘야 되는데 코팅 파츠끼리의 결합이라서 좀 타이트하거든요. 가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밀어 올려도 되고요. 이쑤시개 같은 걸로 중간에 찔러 넣어가지고 꺼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꺼낸 다음에 맘모스 안쪽에 보면 또 결합 핀이 보이죠? 여기다가 맞춰서 짠! 그리고 대수신의 뿔을 짱! 앞으로 딴! 그리고 이거 펴는 것도 이것도 한 클릭 한 클릭 움직이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밀착되는 느낌이 기분이 좋습니다. 합체 완료! 메가조드! 대수신의 완성입니다. 갑자기 사이즈가 굉장히 웅장하거든요. 진짜 놀랄 정도로 웅장한데 요거를 가만 왜 이렇게 크지? 라는 생각이 먼저 좀 들기도 해요. 근데 진짜 이만한 디자인이 없다. 진짜 멋있다. 이게 그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얘는 진짜 명 디자인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자, 그럼 사이즈도 한번 재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이제 등 뒤에 있는 캐논까지가 23.34cm 정도? 그리고 정수리까지가 약 22.5cm가량 되네요. 사이즈 자체도 꽤나 큰 편이어가지고 만지는 맛이 있어요. 보는 맛도 있고요. 프라모델이라 그래서 그렇게 막 작은 사이즈는 아니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새로 등장한 머리부터 보도록 합시다. 일단 눈 당연히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요. 아이라인에 빨간 색깔 파츠가 있죠. 저 안쪽에다가 끼워 넣는 거고
요 이마 위에 이 노란색 부분, 이 부분은 뿔 쪽에 쓰인 건 도색입니다. 그리고 양옆에 나 있는 뿔에도 은색은 도색 처리되어 있고, 마스크 부분도 도색 처리이기도 하고, 이 머리에 있는 검은색도 도색입니다. 여기도 색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신에 뿔 자체가 굉장히 각진 형태로 어레인지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양옆에 있는 볼 부분에도 이제 각진 형태의 디테일이 더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죠. 약간 좀 더 날카로운 이미지로 어레인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몸통이야 뭐 아까 푸테라 때 이미 봤던 부분이기도 하고 익숙한 그런 느낌에 조금 더 볼륨감이 더 들어갔다라는 느낌. 특히나 이 무늬 부분에 진짜 옆에서 봤을 때 뭔가 조금 더 튀어나왔다는 느낌도 있기도 해요. 진짜 이빨스럽게 해놨다 같은 느낌?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맘모스죠. 아까 맘모스 보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는 다 도색으로 되어 있어요. 안쪽도 다 마찬가지. 앞이나 뒤나 전부 다 도색 파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맘모스에 발이 들어가서 팔을 채우는 형태. 이런 디자인은 여전히 참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손가락별로 2개 마디까지는 가동이 됩니다. 예, 모든 손가락은 개별로 가동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2개 마디까지 다 들어가 있고, 엄지손가락도 볼관절에 중간 마디까지 해서 모든 손가락이 다 2번째 마디까지는 가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손가락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다 보니까 조립하면서도 좀 놀랐어요. 와, 여기를 또 손가락을 다 가동시켜놨네? 같은 느낌? 그리고 골반 쪽이 아까 뭐 티라노 보면서 한번 봤던 거지만 뒤로 갔을 때 짠! 티라노의 발바닥이 이제 허벅지가 되죠. 요런 포인트 정겹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야 뭐 이미 트리케라톱스랑 사벨타이건 이미 봤으니까 좀 쭉 한번 둘러보고 이제 종아리 형태 한번 보고, 궤도 안쪽으로 수납돼가지고 조금 더 축소된 느낌 좀 있고요. 그리고 앞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있는 사벨타이거까지. 역시 뭐랄까, 분명히 색깔들은 굉장히 다채로운 느낌인데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 잘 어우러진다, 어우러졌다? 그런 느낌이 세죠. 자, 그럼 가동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상태에서 목 자체는 볼관절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데 꽤나 편하게 돌아가주기도 하고요. 뭐 걸리는 거 없으니까. 그리고 어깨는 합체 구조상 당연하지만 어깨가 앞으로 뽑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앞뒤로 돌아가는 거는 굉장히 튼튼하게 돌아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팔을 옆으로 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팔을 옆으로 뻗는 형태의 액션도 취할 수 있겠고, 그리고 팔 회전 당연히 있는데 팔꿈치 관절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요 위쪽 관절이 90도가량 가동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팔 하박을 회전시켜가지고 안쪽에 관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또 굽혀지는 팔꿈치를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손목도 좀 재밌었는데, 일단 손목 자체는 볼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좀 돌아가고 이런 거 편하게 해주는데, 여기서 손목의 위치를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중앙, 좌우 한 클릭씩 이런 식으로 조금 세밀한 가동을 하거나 할 때 써먹으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허리 회전 물론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뒤에서 봤을 때는 이제 티라노의 꼬리가 좌우에 걸리죠. 이때는 보통은 꼬리를 아예 내려버린 다음에 가동을 시켜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 중간 마디만, 아래쪽 뿌리는 최대한 올린 뒤에 중간 마디만 이렇게 내려가지고 아까보다 훨씬 많은 가동을 시켜주는 게 가능합니다. 다음은 고관절인데, 일단 이 상태에서 앞뒤 움직이는 거 큰 지장 없습니다. 허벅지 회전시키는 것도 큰 문제 없고요. 대신에 축이동 기믹이 있어서 여기도 약간 클릭 관절처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크게 2클릭 정도,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줄 수가 있어요. 이때 다리를 완전히 옆으로 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물론 다리가 무거워지니까 조금 이제 무게 때문에 조금 제약이 있기는 해요. 근데 평상시에 이 정도로 막 크게 움직이진 않으니까 바닥에 세워놓는다는 점에서는 처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옆으로 들었을 때가 관절이 좀 힘을 많이 못 받더라고요. 그리고 허벅지 회전도 있기는 한데, 뒤에서 봤을 때 티라노의 발이 꼬리 같은 데 걸린단 말이에요. 이때 그냥 과감히 발 빼버리시면은 훨씬 많이 움직이니까 액션 취할 때는 좀 유리한 면이 있죠, 요게 더. 그리고 무릎은 단일 관절로 해서 이제 티라노 발까지 좀 움직여 줬을 때 90도 조금 못 미칠 정도로 움직입니다. 이거는 티라노의 발을 빼도 가동은 같아요. 90도 조금 못 미칩니다.
그리고 발목은 없죠. 예, 머리가 돌아가는 거지 발목이 있지는 않죠. 예. 자, 그리고 액션 포즈. 적을 향해서 성큼성큼 걸어가는 걸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허리 회전시켜주면서 다리 앞으로 뻗으면서 땅이 울리게끔 쾅쾅쾅 하면서 걸어가던 그 모습 한번 표현해봤어요. 그리고 다가가서는 펀치!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런 손가락 벌린 액션 같은 거 이런 걸 좀 해볼까 지금 생각을 문득문득 했거든요. 근데 원작 상에서는 손가락이 없었어요. 아니, 손가락이 없던 게 아니고 무조건 그냥 슈트 자체가 주먹이었기 때문에 손가락을 펼 수가 없었죠. 생각해보니까 되게 슈트 액터분 되게 고생하셨겠다. 뭐 아무튼 펀치 액션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엔 맘모스 머리를 들고 방패로서 활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한번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게 이 다리가 어느 정도 또 벌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자세를 낮춘 액션 같은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액션 포즈 잡는 것도 꽤나 할만하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갓톤을 들고 하늘 높이 치켜든 모습. 포즈 자체도 이렇게 좀 박력 있게 나오는 편이라 가지고 좀 만지고 노는 게 좀 재밌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치켜 들어서 배기 직전의 느낌 포즈를 취해봤는데 의외로 포즈 잡는 재미가 좀 있다. 요게 포인트가 아닌가 싶네요, 저는. 그리고 적을 벨 때의 느낌 이렇게 한번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허리 획 돌려가지고 검 제대로 휘두른 팍 하고 휘두르는 느낌. 이때 아까 제가 매뉴얼 볼 때 손잡이의 이제 파츠 형태가 좀 다르다 했잖아요. 이때 갓톤을 이렇게 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고 싶은 느낌에 따라서 이제 검의 방향이나 이런 각도를 좀 정해주면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화면상에 좀 더 검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얇게 보이는 것보단 좀 더 꺾어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보이는 게 훨씬 박력이 있거든요. 특히나 저 회전하는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용자검법이랍니다. 용자검법 할 때 포인트가 이 검이 옆면이 좀 보여야 된다는 건데 이게 손바닥에 이제 고정 핀을 사용하게 되면은 각도가 이걸로 고정이거든요. 근데 이러면은 멋이 안 살잖아요. 이 칼날만 딱 이렇게 돌렸을 때 느낌이 산다. 이래야 된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게 다 좋은데 아무래도 프라모델이기도 하고 사이즈는 20cm가 넘어가다 보니까 핸들링 하는데 좀 팁을 드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합체하는 애다 보니까 그 합체 관련으로도 막 조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핸들링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수평으로 자립시키기. 트리케라톱스는 요 안쪽이 두껍지 않은데 이 사벨타이거는 다리 때문에 두껍잖아요. 그래서 요 트리케라톱스가 완전히 이렇게 머리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딱 세웠을 때 묘하게 짝다리 짚는 느낌 나거든요. 이쪽이 좀 더 두꺼워 버리니까 높이는 똑같아요. 차렷 자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차렷 자세에서는 괜찮은데 이거 다리를 좀 벌리고 하면은 갑자기 묘하게 짝다리 짚는 느낌 난다는 거죠. 이때 트리케라톱스의 머리를 좀 더 밑으로 내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 길이를 좀 더 이쪽을 길게 맞춰주는 형태로 해서 하면은 수평을 맞추기가 쉬워진다. 이거 하나랑 또 하나 주의사항, 이건 주의사항이다. 요 트리케라톱스의 발톱 있죠? 아무래도 발꿈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끝부분이 도색이 벗겨지거나 갈릴 수가 있어요. 너무 힘있게 바닥에 팍 내려놓거나 아니면 긁거나 이러진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결합이 막 풀리다 보면은 요 티라노의 빨간 색깔 파츠 부분이 앞뒤가 약간 사이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때는 차라리 그냥 순접으로 내부를 고정시켜버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기는 해요. 또 하나, 무장들을 손에 쥐는데 이 손바닥 고정 핀들이 있습니다. 그 핀이 풀려도 악력으로도 충분히 쥘 수 있으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맘모스 머리 고정 핀이 풀렸지만 악력으로도 충분히 버티고 있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플레임 토이즈의 프라모델 풍래 모형 라인업의 메가조드 대수신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프라모델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진짜로. 더구나 거의 대부분이 도색이 되어 있어서 정말 딱 조립만 해도 마치 완성했을 때는 내가 고가 피규어를 산 건가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조형도 각지게 이제 어레인지 돼가지고 되게 박력 있거든요.
확실히 어릴 적에 보던 그 구수한 느낌보다는 좀 더 박력 있는 느낌. 하지만 그 원본을 아예 잃지는 않은, 아예 형태가 완전 바뀌어가지고 다른 애처럼 보이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만지다 보면은 아 그때 그 느낌 나네? 라는 느낌 있는데 포즈 잡히는 거 보면 또 구수한 느낌은 아니고 막 요런 느낌이라가지고 포즈 잡는 부분에서 좀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예. 플레임 토이즈에서 나오는 대수신이, 그러니까 메가조드가 총 두 종류란 말이에요. 이제 피규어가 있고 그쪽은 완전 어레인지 돼가지고 완전 좀 공룡 형태. 근데 이쪽은 좀 이제 원본의 느낌을 잘 살려가면서 간 어레인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것도 꽤나.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가볼게요. 제룽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실.